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다음 주 이것만 보면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반등이 이어지고 있긴 한데 상승폭이 점차 완만해지고 있죠.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하지 않는 현재 주식시장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우리가 해당 이슈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을 살펴봐야 될 텐데 그때 반드시 보셔야 되는 주요 지표를 여러분께 하나 더 공개해서 내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제 기본적인 뷰 자체는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여기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될 건 미국 증시가 이상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특히나 내년 1월 초에 공개되는 차기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 까딱 잘못하면 미국 증시도 흔들릴 만한 요소가 있긴 합니다. 그때 흔들릴지 말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지표를 제가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 이번 주 최근 일어났었던 간단한 일과 시장에 대한 반응, 흐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핵심 지표까지 오늘의 영상에서 모두 다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볼 건데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설명드리고 있죠. 저희 리얼 미국 주식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메인 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시장에 대한 뉴스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뉴스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인데요. 100% 무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고 접속하셔서 리얼 미국 주식 속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마치겠고 매주 진행하는 여러분들께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영상 간단한 정리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GDP가 최고치로 발표가 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락했습니다. 원래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30%까지 잠깐이라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GDP 발표 이후에는 10%대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상당히 조심스러운 흐름인데요. 이에 따른 자세한 해석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뒤에 이어서 오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트럼프의 1월 초 차기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임명이 현재 대기가 돼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금리 인하 분위기를 낼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거 금리 인하 분위기를 누가 어떻게 내는지가 상당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큰지 그리고 이 작업이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지금 이제 해당 발표를 지켜봐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할 건데 연준의 독립성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성으로 지금 이제 시장을 이끄는지가 중요해요. 트럼프의 계획은 계획이고 시장의 반응은 또 다른 거거든요. 트럼프가 너무 과도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을 통해서 밝히면 시장이 못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렇게 되면은 발작이 시장 금융경색이 좀 올 수도 있거든요. 그 금융경색이 올 수 있는지 아닌지 그 위험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되는 물가 우려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GDP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4.3포인트를 좀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좀 기록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측치가 3.3포인트였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왜냐면 트럼프의 관세도 있고 물가도 전체적으로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좀 소비를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실제 물가 수치도 상당히 물가 수치가 아니고 GDP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총생산 경제 성장률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실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소비가 시장을 좀 주도하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소비가 주도하면서 상승했는데 여기서 3분기 성장 기여도에 앞서 말씀드렸던 4.3%의 가장 큰 부분이 절반 가까이가
2.39포인트죠. 2.39포인트가 바로 성장인 개인 소비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관세 부과와 고용 냉각이 이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소비자가 영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력을 보이며 3분기 강한 성장세를 뒷받침했습니다.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인데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 이거 계속해서 이거 돈을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쓰면 물건을 사주니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현재 형성이 됐죠. 그로 인해서 현재 실시간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쭉 20%대 높이 유지되다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머무르다가 지금 이제 현재 실시간으로 17%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확인되시죠? 근데 물론 우리가 뭐 무작정 그렇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금융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기이한 시장이에요. 원래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저소득자들은 소비를 많이 줄였고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소득자 돈을 많이 버는 그들 중에서도 금융소득이나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서 사실 이게 뭐 과거 역사상 통계가 많은 지금 현재 케이스가 아니라서요. 사실상 좀 변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무너지면 소비도 무너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확실히 근데 이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경기 침체로 빠지면 중국과의 경쟁 해보기도 전에 경기 침체가 오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려는 모습을 더욱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추가적인 내용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일단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너무 소비가 잘 나오면서 GDP가 상승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많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곤란한 부분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좋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소비는 그래도 그렇다고 죽일 수 없어요. 결국 주식시장은 최대한 유지해주면서 소비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면서 결국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도 키워야 되는 건데요. 트럼프는 어떤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냐라고 하면 차기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을 통해서 이런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초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에 지명할 가능성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5월 달에 이제 바뀔 예정인데 임기가 파월 의장이 끝나니까 미리미리 공개하는 거죠. 미리미리 공개하고 이야기하고 전부터 작년 2025년도부터 언론 플레이한 이유가 뭡니까? 자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시장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 키워주면서 증시 부양시키려고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이야기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이 중요한 카드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뒷받침시켜줄 수 있을 만한 멘트를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임명을 통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에는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인물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연하죠. 가장 유력한 인물은 케빈 해시 그리고 케빈 워시라는 인물입니다. 케빈이 이번에 뭐가 들어왔나 봐요. 그죠? 운대가 들어왔어요. 둘 다 케빈이네요. 그죠? 현재 실시간으로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건 공식 투표는 아니고요. 보통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케이스 사건들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제 베팅 사이트가 있어요. 베팅 사이트에서 실시간 확률을 보시면 케빈 해셋이 지금 이제 45%로 가장 높긴 한데 최근 한 80%대를 찍었다가 계속 내려오면서 케빈 워시하고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이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근데 누가 임명이 되는지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임명이 되고 나서 이 인물이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냥 임명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문제는 연방준비위원회 독립성 훼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시장에는 항상 이제 정부하고 중앙은행하고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정부는 항상 돈을 더 찍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지지율을 위해서라도 경제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라도 단기적으로 결국 대통령은 5년 하고 마는 거니까 뭐 연장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결국 5년 하고 마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자신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노력할 것이고 중앙은행은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미래를 보면서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상 이 독립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자신의 지금 현재 입지를 위해서 현재 자신의 임기 안에 무언가 해내기 위해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찍어내는 방식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최근 트럼프의 입김이 중앙은행까지 닿다 보니까 미국 중장기 경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5년은 뭐 당연히 좋겠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을 봤을 때 미국이 정말 괜찮을 수 있을 거냐라는 의문이 시장에는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독립성 훼손 논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20년, 30년, 40년을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단순히 독립성 훼손 논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미국의 미래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미국 채권 시장의 반응입니다. 이 과거에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파월 의장 자르겠다 막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연방준비원회에 막 개입하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냐? 채권 시장이 갑자기 발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해당 지표는 미국 무브 지표라고 해서 미국의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면 요 타이밍입니다. 정확하게 날짜 기준에서 보시면 요 타이밍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타이밍입니다. 보이시죠? 요때 당시에 굉장히 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때 당시죠. 죄송합니다. 요때 당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 채권 시장에 트럼프가 과도하게 개입하니까 미국의 채권이 변동성이 쭉 올라가는 시기가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거의 어느 수준이었냐면 미국 경제가 2024년도 8월달 9월달쯤에 실업률이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망한다 안 망한다 경기 침체로 들어간 거다 안 들어간 거다 말이 많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무브 지표가 지금 현재 수치로 따지면 한 130 이상으로 올라갔었는데 이 다음으로 2025년도 들어서 한 번 더 올랐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뭐였냐? 이 너무 과도하게 트럼프가 개입한다라고 하면서 이 변동성이 쭉 올라가면서 미국 채권 시장이 논란이 생긴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채권을 아무도 안 사주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안 사주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누가? 지금 현재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너무 과도한 발언하면 이게 그냥 마냥 무조건 금리나 3번 할 겁니다, 4번 할 겁니다, 5번 할 겁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닌 게 뭐냐면 앞서 설명이 드렸던 대로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의 반응을 지금 정확하게 금융시장을 설득하면서 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분명히 시장은 과거같이 발작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트럼프가 지명한 인물은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할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 된다는 거죠. 미국의 20년, 30년 경제를 망치지 않을 만큼이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해당되는 인물이 지명되고 그 지명된 인물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인하는 하긴 하되 인하를 어떻게 시장을 설득할 건지 특히나 채권 시장을 설득할 건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린지 안 흔들린지는 지금 무브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화됐죠. 58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이 정도 수치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달러가 안정화됐을 때 미국 채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정도의 수치입니다. 지금 그 바이러스 사건 이후로 크게 올라갔다가 최근까지 논란이 있었다가 다시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확인되시죠, 그죠?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 안정화되는데 죄를 뿌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적당한 발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인물이 누가 임명되는지 중요하고 인물이 임명되고 나서 이 무부지표가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돼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증시의 상승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다음 물가지표 발표하는 1월 중순까지 여러분들께 상승을 좀 기대해 보셔도 되니까 쭉 천천히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 무브지표 제가 여러분들께 매주 뭐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추가적으로 자세한 해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영상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주요 지표 일정입니다. 당연히 뭐 원유재고 연방준비위원회 의사록이 있는데 일단 요거 중요하죠. 연방준비위원회 의사록이 뭐냐면 최근에 12월에 발표한 FMC 내용에서 상세하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제 그 이외에 상세하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중요합니다. 요거 의사록 자세하게 그 정말 단어 하나하나의 미세한 흐름이 바뀌거든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중에는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건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최근 전기세가 인상이 됐는데 인상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이 제조업 관리 구매자 지수에서 정말 제조업 사람들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는가? 우리가 뭐 전기세 때문에 걱정은 좀 해봐야 된다 설명드렸죠. 요거 항상 의심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요. 그 뒤에 나오는 고용 지표 부분은 확인할 필요 있겠죠. 뭐 특히나 뭐 ADP 고용 지표도 중요하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지표들 메인 고용 지표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나와서 아마 다음 주 아마 8일 2일 날 발표 안 되면 9일 날짜로 아마 미국의 실업률이 나올 겁니다. 미국 실업률이 지금 4.6%를 찍었는데 그 이상 올라가는지 아니면 안정화되는지 유지되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은 좀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 지표가 제일 중요해서 중순까지는 그래도 무난한 상승세가 좀 예상이 되니까요. 기대해 보시면서 증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무브 지표만 잘 확인하면서요. 이해되셨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뭐 실적 발표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1월달 중순 이후부터 실적 발표는 또 이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후에 진행되는 실적 발표는 향후 다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고요. 항상 설명드리지만 시장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그 변화 속에선 디테일한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항상 최대한 잘 정리해서 여러분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제 의견과 좀 다를지라도 항상 참고하고 좀 더해보고 여러분 배워갈 수 있는 내용을 항상 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시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할 테니까 응원의 따봉 버튼과 댓글 버튼,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